안녕하세요.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. 한 주 잘 보내셨죠? 첫 곡은 조피디의 Autumn Breeze 틀어드렸고요. 제가 이맘때쯤 항상 듣는 노래입니다. Autumn Breeze, 가을바람. 얼마 전에 입추였잖아요. 입추가 지나자마자 놀랍게도 서늘한 바람이 공기 중에 있었던 그 더위, 기운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? 이 절기란 일을 끝내고 밤에 나오는데 이 정동에 부는 바람이 여름에 불던 그 축축하고 숨막힐 듯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뭔가 이 피부를 시원하게 차갑게 식혀주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가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게 막 엄청 덥던 여름이 살짝 지날 그 시기에 이 노래를 딱 들으면 많은 게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오늘 맥주 뉴스 그리고 맥주살 아는 척하기, 맥주실록까지 쭉 또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.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. 두 번째 노래는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.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. New Hippie Generation 페퍼톤스 노래였습니다. 다음 주에 저는 휴가를 갈 생각입니다. 아마 화요일부터 조금 쉬려고 생각 중이고요. 그동안 못 갔던 그 펍들을 좀 가려고요. 하루 날 잡아서 제가 좀 가고 싶었던 펍들을 조금 하루 돌아보는 그 펍 크롤링 시간을 혼자 좀 가보려고 하고, 나머지는 지금 뭐 저희가 어디 놀러 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와이프랑 아내랑 그동안 못 가봤던 맛집들 뭐 이런 데를 좀 가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좀 푹 쉴까 생각 중인데 과연 푹 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맥주 뉴스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뭐 큰 건 없습니다. 뭐 여기저기 뭐 맥주 축제가 열린다, 무슨 맥주가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단 좀 재밌는 흥미를 끄는 기사 제목이 나와서 뭐 읽어드리려고 하고요.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그냥 제목이 흥미로운 매일경제, 무료 매일경제에서 나온 맥주 뉴스인데요. 세계 최대 맥주 축제 독일 옥토버페스트 맥주값 얼마일까? 저는 알아요. 2017년에 갔었을 때 그 맥주 가격을 기억합니다. 제가 옥토버페스트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 잠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한번 날 잡고 옥토버페스트를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다 못하고 있네요. 제가 옥토버페스트 갔던 게 2017년이니까 우와, 뭐 오래됐네요. 5년 전 얘기네요. 그 뒤로도 가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갔기 때문에 아쉽고, 아마 다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것 같아요. 3년 만에 재개한다고 하는데 뭐 재개가 되지 않았었나? 작년에 뭐 재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기사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워싱턴 포스트들이 등 외신이 독일 남부 도시 뮌헨의 대표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올 가을 개최된다고 보도하고 있답니다. 3년 만의 일이고요.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라고 하네요.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. 옥토버페스트는 뮌헨의 맥주 축제죠. 독일의 맥주 축제가 아닙니다. 뮌헨의 맥주 축제고요. 각 지역마다 맥주 축제들이 따로 있어요. 심지어 그 에딩거 있잖아요. 에딩거 맥주 축제는 헐프트 페스트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갖고서는 맥주 축제가 있고요. 이 시기에 독일을 가면 그냥 지역마다 맥주 축제들이 열립니다. 근데 이제 뮌헨의 맥주 축제를 옥토버페스트라고 하고 가장 크고 성대하죠. 자, 여기는 뭐 나머진 다 뭐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고요. 기사 되게 짧아요. 되게 짧고, 근데 여기서 이제 맥주 가격이 얼마냐고 얘기했잖아요.
거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. 3년 만에 축제 소식에 487개 맥주장, 양조장 및 레스토랑, 와인 전문 매장 등이 축제 참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. 맥주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옥토버페스트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맥주 가격은 1리터당 마스라고 하죠. 무조건 마스로만 팝니다. 여기는 12.6에서 13.8유로라고 하네요. 2019년 공식 가격 대비 15% 상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2017년에 옥토버페스트 갔었을 때 맥주 가격이 13.7유로인가 9유로인가 그랬어요. 오른 거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랬습니다. 1리터에 13.9유로인가? 예,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. 한 2만 원 돈 하는 거죠.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좀 안 되는 돈 1리터에 그렇게 팝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펍에서 1리터에 한 2만 원 정도에 만약에 팔면 뭐 그거 뭐 그게 비싼 가격 아니에요. 독일도 이런데요. 뭐 여기 뭐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. 옥토페스트 또 가보고 싶고요. 옥토페스트 같은 데는 혼자 가면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. 꼭 친구들과 같이 가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. 가족하고 같이 가기는 좀 그렇고 친구들과 가족하고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이잖아요. 우리 아들, 우리 애랑 와이프랑 같이 옥토페스트를 가면 제가 맥주를 못 마셔요.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술이 취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옥토버페스트는 술 취하려고 가는 거거든요. 술 취하려고 가는 것이 옥토버페스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놀죠.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내가 술 취해서 쓰러져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한 명 보험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둘셋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4년 전에 옥토버페스트 가려기 위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안 됐었는데 그렇게 가면 좋아요. 한 단체 한 10명 이렇게 같이 가면 테이블도 딱 하나 차지하고 술 먹고 놀고 해도 누군가 나를 챙겨줄 수 있는. 옥토버페스트는 그냥 술 엄청 먹어도 괜찮은 곳인데 단순히 우리나라 옥토버페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옥토버페스트라고 생각하면 텐트 쫙 있고 술만 엄청 먹는 데라고 알고 있죠. 맞아요. 예,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뭐 많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그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장소 그냥 놀이동산이에요. 가면 먹을 것도 진짜 많고요. 그리고 뭐 놀이기구도 엄청 많고요. 일종의 한 2주 정도 놀이동산을 맥주와 함께 즐기는 놀이동산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옥토버페스트 갔을 땐 첫날이어가지고 각 맥주 브랜드들이 항상 했던 전통적인 행사, 마차를 타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행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맥주를 다른 마차들이 와서 이렇게 뭐 들어오는 옥토버페스트 행사장에 들어오는 이런 행사들 이벤트들을 쭉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. 뮌헨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. 뮌헨 전체를 통제를 하고 그런 이벤트를 열리죠. 퍼레이드를 여는 거죠. 첫날은.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귀족들의 뭐 복장도 있고 뭐 깃발도 들고 뭐 그런 음악도 연주하면서 오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 금지를 했어요. 그래서 독일은 생각보다 민족성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민족성을 이렇게 대표하거나 키우는 행사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. 교육에서 그런 것들도 없앴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 그런 어떤 분위기에 살고 있잖아요. 대한민국 국민 어떤 민족성, 고유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. 나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일종의 불문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거든요. 근데 바이에른은 조금 달라요. 바이에른은 다른 독일 연방보다 조금 더 그런 민족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드러냅니다. 그래서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퍼레이드 할 때 예전에 지금은 없죠. 지금은 독일 귀족이라는 게 없으니까. 근데 예전에 귀족
같은 어떤 귀족들이 했었던 문양들이나 옷들이나 뭐 던들, 뭐 레더호젠 이런 거 입고서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른 독일 지역에 봤을 때는 그냥 불문율이지만 바이에른에서는 그게 좀 허용이 되고요. 그래서 옥토버페스트 행사장으로 가는 기차들,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차들, 저는 이제 그때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숙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레드호젠이나 던드를 입고서는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.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문율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럼 많고 그래서 다른 독일 지역에서는 좀 없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고 또 바이에른이라는 지역이 뭐 제가 독일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이 캐톨릭을 믿는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독일은 루터 이후에 이제 개신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곳이고 특히 작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의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지역이긴 한데 바이에른은 전통적으로 카톨릭을 믿었던 곳이고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다 이 개신교,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혁명 이후로는 이 개신교와 이 카톨릭 간의 전쟁, 이 반목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종교 전쟁들이 대부분이에요. 30년 전쟁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, 그런데 바이에른은 독특한 문화를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배경 지식들을 알고 옥토버페스트를 가면 또 새로운 또 재밌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맥주 가격 안 오른 것 같고요. 원래 그렇습니다. 국내에서 이제 옥토버페스트가 뭐 열린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좀 들었어요. 독일 맥주 위주로 해서 뭐 이제 비슷한 걸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찬성입니다. 그럼 좋죠. 뭐 독일 맥주가 생각보다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맥주 하면 독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 독일 맥주의 매출이 높지가 않습니다. 뭐 독일 맥주 하면 라거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 북유럽 혹은 독일의 라거보다 뭐 칭다오나 예전에 일본의 라거들이 훨씬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럼 뭐 옥토페스트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면 뭐 저는 대찬성이고요. 단순히 맥주만 먹는 게 아니고 독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맥주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필스너 우르켈 맥주 축제가 그랬거든요. 사무밀러가 필스너 우르켈을 갖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제 아사히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. 굉장히 아쉽죠. 그러니까 사부밀러 소속이었을 때는 사부밀러가 이 체코 혹은 필스너 우르켈이 갖고 있는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문화적인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했어요. 진짜 많이 했어요. 진짜 돈도 많이 들이고 그것 때문에 필스너 우르켈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. 근데 지금 이제 아사히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. 그러니까 그 맥주 브랜드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맥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또 살리느냐 아느냐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좀 아쉽죠. 그래서 이 옥토페스트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옥토페스트 독일 맥주 옥토페스트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맥주 뉴스는요. 제가 저번 주부터 그 오마이뉴스에 프리미엄 연재를 시작했어요. 이름을 맥주실록이라고 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맥주실록 유난샘의 맥주실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맥주 글이 연재가 되고요. 지금 뭐 한 30회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어저께도 새벽까지 좀 글을 썼는데 어떤 맥주인지는 이제 미리 알려드리지 않을게요. 근데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맥주 뉴스를 치시면 제 글이 나옵니다. 첫 번째 맥주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필스너 우르켈이죠. 필스너 우르켈에 대한 뭐 관점들, 문화적인 배경들, 의미들을 좀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어떤 뭐 스타일보다는 그 맥주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저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 맥주가 갖고 있는 뭐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맥주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또 할 얘기도 너무 많은 필스너 우르켈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.
뭐 댓글 보니까 뭐 일본 아사히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? 다 알고 있죠.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필승 우리케리 뭐 아사히의 일본 문화를 뭐 표방하거나 일본 맥주 문화를 대표하거나 일본색이 들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. 필승 우리케리는 1842년부터 정말 맥주 역사와 이 맥주 문화와 이 맥주 시장에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끼친 맥주예요. 그런 것에 집중을 좀 해서 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맥주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안 드시면 돼요. 뭐 남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일 뭐 그런 게 맥주 일본 맥주 마시는 게 싫고 그런 걸로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렇다고 내가 일본 맥주를 좋아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냥 개인의 취향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. 뭐 누가 일본 맥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일본의 정신을 따라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물론 뭐 어떤 미친 X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요. 뭐 일본 여행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? 뭐 지금도 유튜브 보면 일본 여행 가서 찍은 뭐 영상들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 다 뭐 민족의 반역자인가요? 그렇진 않잖아요. 지금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볼 필요는 없다. 또 이분법적으로 맥주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뭐 첫 번째가 필승 우리케리고 아마 두 번째 글은 시에라 네바다 페이레일이 나갈 것 같아요. 세 번째 글은 아나르키 주유죠. 하여튼 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프리미엄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. 자, 맥주 뉴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.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세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스타일 아는 척의 트라피스트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노래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. 브레이브 걸스 We Ride.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에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. 자, 우리 트라피스트 얘기 빨리 시작해보죠. 저번 시간까지 뭐 얘기를 해드린 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수도 맥주가 있어요. 원래 수도 맥주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. 시초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간 이제 수도사가 만든 캔터버리 뭐에서 만든 뭐 맥주가 유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썰이 있고요. 썰이라고 그냥 재미를 들으시면 되고 하여튼 수도원 맥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서는 수도원에서 맥주가 만들어져 왔고요. 근데 그 중에서 트라피스트 맥주는 이제 베네딕트 학파에서 떨어져 나온 좀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시토 학파가 있었고 다시 시토 학파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트라피스트 학파 분파가 되면서 이 트라피스트 학파에서 이제 인증하는 자기네 학파에서 자기네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죠. 그래서 수도원 맥주가 트라피스트 맥주냐? 아니죠. 트라피스트 맥주가 수도원 맥주냐? 맞죠. 수도원 맥주가 좀 더 큰 범위 내에 있고요. 그럼 수도원 맥주는 트라피스트 맥주 말고도 또 있느냐? 있죠. 그래서 독일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수도원 맥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3대 독일 수도원 맥주가 안덱스, 세이엔, 그다음에 벨텐부르거 요 세 개입니다. 세 개 다 마셔봤어요. 당연히 독일에서 마셔봤고요. 벨텐부르거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지금 드셔보시면 되고요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맥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벨텐부르거가 더 유명한 수도원 맥주예요. 그런 의미에서는 안덱스는 독일에 가면 특히 뮌헨 지역에 가면 쉽게 마실 수 있는 맥주고 세이엔은 좀 힘들어요. 세이엔은 뮌헨 가면 찾을 수 없고요. 조금 더 바이에른 북쪽으로 가시면 레알 같은데 그런데 가면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마시기 어려운 맥주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수도원 맥주는 하나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하나의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. 트라피스트 맥주는 그냥 뭐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냥 그런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그런 수도원 맥주 중에서 이제 스타일로 굳어진 것들이 있죠. 뭐 두벨이나 트리펠이나 쿼드루펠 이런 것들은 이 트라피스트 수도는 시작한 맥주 스타일이에요. 맥주들이었어요. 이 맥주들이 이제 스타일로 굳어지면서 스타일이 됐죠. 두벨, 트리펠, 쿼드루펠 그런 것들은 뒤에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 트라피스트에 시작된 이
이 맥주 스타일들은 다른 데 만들 수 있냐?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아니더라도 벨기에 맥주, 벨기에 일반 양조장이나 상업 양조장에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 맥주 스타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오늘 조금 더 얘기할 것은 그럼 트라피스트 맥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? 제가 이제 그 ITA를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내셔널 트라피스트 어소시에이션이죠.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13개, 14개라고 되어 있는데 13개예요. 13개. 예, 1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요. 우리가 트라피스트 하면은 트라피스트 상품하고 맥주만 생각하시죠? 아니에요. 맥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면 맥주, 빵, 그 다음에 양조 이스트, 뭐 여러 가지 수건, 유아용품, 치즈, 초콜릿 이런 거 많습니다. 쿠키, 꿀, 잼, 그 밖에 리코어 다른 알코올류도 있겠죠. 뭐 버섯,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와인 이런 게 다 트라피스트 제품들이에요. 맥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꼭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. 다 뭐냐? 이 ITA에서 인터내셔널 트라피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증한 혹은 인정한 오피셜한 트라피스트 수도원 제품들이에요. 그 중에서 맥주는 총 13개가 있어요. 여기 이제 이 책에 보시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얘기고요. 매번 늘어났습니다. 매번 늘어났고 지금은 이제 13개인데 계속 늘어나서 뭐 아헬, 라트라페, 시메이, 로시포르, 베스트말레, 베스트블란트렌, 준다르트, 앙겔스델, 몽데카, 까르데냐, 마운트 세잉 버나두, 베르나르트, 오르발, 그다음에 트라폰타네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. 이 13개가 이 IT에서 인증한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맥주인 거죠. 지역도 다 다릅니다. 벨기에가 제일 많긴 한데 뭐 아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벨기에겠지만 라트라페 같은 경우는 뭐 네덜란드인가요? 그렇죠?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, 앙겔스 같은 경우 로트리아, 준데르트, 뭐 오스트리아도 있고요. 신기한 거는 이제 까르데냐 같은 이게 새로 추가된 거거든요. 이 까르데냐 같은 경우 스페인 트라피스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틴트 미도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마운트 세인트 베르나르트 이 맥주는 영국이에요. 영국 트라피스트. 오르발 뭐 벨기에고요. 뭐 트레폰타네 요게 이제 이태리죠. 하나가 없어졌네요. 그러네. 미국 트라피스트가 없네요. 사라졌네. 네, 미국 트라피스트 맥주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처음에 14개로 되어 있다가 한 개가 사라진 거를 표시를 안 했네. 그죠? 네,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 트라피스트 또 맥주도 있었습니다. 근데 스펜서가 지금 오피셜하게 사라졌네요. 왜 그럴까요? 궁금하다.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14개였어요. 스펜서까지. 스펜서가 지금 없네요. 홈페이지 안에 없고. 다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왜 사라졌는지. 이렇게 트라피스트 맥주는 총 13개가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ATP 마크라고도 있습니다. ATP 마크, ATP 라벨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육각형 자주색의 이제 Authentic Trappist Product라고 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예요. 이 맥주에서 또 이 트라피스트 맥주 안에서도 이 ATP 마크를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.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맥주인데 ATP 마크가 없는 트라피스트 맥주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ATP 마크가 뭐냐? 이 ATP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ITA가 가이드하는 3가지 이 조건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품은 이 수도원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. 수도원 안에서. 두 번째는 이 상품들은
이 수도원이나 수녀들의 감독 관리 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. 요겁니다. 세 번째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유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트라피스트 커뮤니티,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, 뭔가 상업적인 커머셜한 프로핏을 노리고 이 상품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ITA에서 이 ATP 이 마크를 주는 거예요. 라벨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13개 중에서 3개는 이 ATP 마크가 또 없어요. 그래서 뭐가 없느냐? 첫 번째는 아헬이 없습니다. 아헬 트라피스트 이 맥주는 ATP 마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몽데카. 몽데카도 갖고 있지 않아요. 프랑스거든요.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르데냐, 이 스페인, 이 맥주도 이 ATP 마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ATP 이 라벨을 갖고 있는 맥주들은 맥주 라벨에 보면 이 육각형의 이 ATP 라벨을 또 갖고 있어요, 따로. 그렇죠. 뭐 결국은 여기 있는 아헬이나 아니면 까르데냐나 몽데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뭐 하나를 충족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몽데카 같은 경우도 자체 양조 시설이 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몽데카 맥주는 이제 다른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뭐 다른 상업 양조장이 아니고 다른 수도원에서 만들어주는 뭐 그런 맥주들도 있고요. 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라트라페도 예전에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. 라트라페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커머셜하게 맥주를 예전에 만들어서 이 트라피스 맥주 인증 못 받다가 다시 뭐 재정비해서 받는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베스트 블렌테렌 같은 경우도 가장 비싼 맥주 중에 하나잖아요. 이 트라피스 맥주 중에서 트라피스 맥주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. 고급인데 여기서 이 라트라페가 베스트 블렌테렌이 가장 고가의 맥주 중에 하나인데, 그 이유는 이 맥주는 오피셜하게 외부로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수도원 앞에 가서 직접 사와야 되는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좀 안 가봤지만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 유통에서 살 수 없는 맥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 맥주로 되어 있죠.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이 맥주가 좀 들어와 있고요. 베스트 블란테렌 깜짝 놀랐죠, 예전에. 그래서 330ml 예전에 5만 몇천 원씩 했어요. 제가 또 이제 그때 구매를 했죠. 미친 거였죠. 하지만 그때 구매를 했고, 지금은 아마 2만 원대 중후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베스트 블란테렌 맥주가 지금 오피셜하게 뭐 유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맥주들, 이 베스트 블란테렌의 이 쿼드르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세인 버나두스라고 하는 그 에비비어, 뒤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비비어에서 이제 만들어진 맥주를 또 팔기도 했었죠. 뭐 그래서 지금 세인 버나두스 F12 같은 경우가 베스트 블란테렌 10인가요? 6, 8, 10, 12인 것 같은데 12랑 똑같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저렴하게 이 베스트 블란테렌 12를 마시고 싶으면 세인 버나두스 F12를 마시면 된다,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있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뭐 복잡할 건 없는데, 뭐 트라피스 맥주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면 뭐 이런 사실들을 조금 알고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각각의 스타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이 책이 지금 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읽어드리면서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라피스트 맥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. 트라피스트 맥주가 이런 어떤 맥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이제 보면은 IT에서도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. 자기네들 어떤 트라피스트 제품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뭐 이런 인증 마크들을 두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함부로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막고자 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트라피스트, 이제 각각의 트라피스트 맥주에 대해서는
또 설명을 해드리고, 또 아마 맥주실록 시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 개별 맥주의 테이스팅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노래 빨리 듣고 와서 우리 맥주실록 오늘 스톤의 Arrogant Bastard Al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세 번째 노래는 PH1의 불 듣고 오겠습니다. PH1 불 듣고 왔고요.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스톤의 대표적인 제품이에요. Arrogant Bastard Ale이 알코올 도수가 7.2도고요.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1900 몇 년도니? 1997년도 11월 7일에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맥주 스타일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아메리칸 스트롱 에일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레드 IPA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요. 그냥 IPA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따로 특정하고 있진 않아요. 이거는 뭐 스톤 홈페이지가 또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맥주 스타일 하면은 클래시파이드라고 비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드 IPA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아메리칸 스트롱 에일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, 왜냐면 뭐 호배의 향 뉘앙스가 뭐 있거든요.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을 붙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7.2도 요즘 같아서는 크게 높은 알코올은 아닌데, 아무래도 예전에 97년도에서는 꽤 높은 알코올 도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자,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향 자체는 일단 레지너스한 향이, 약간 수지 같은 향이 홉에서 나온 향이죠. 예, 명확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꽃감의 느낌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약간 쿠키 같은 느낌, 몰트한 느낌도 있고요. 그래서 분명히 홉의 뉘앙스가 뭐 물씬한데,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몰트의 느낌도 있고요. 근데 뭐 향보다 이 맥주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쓴맛이죠. 굉장히 씁니다. 쓴맛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럼 IBU가 얼마냐? 홈페이지에 가보면 클래시파이드다, 비밀이다,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70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80 가까이 가지 않을까. 적어도 70 이상이다. 그러니까 굉장히 쓴맛입니다. 굉장히 쓴맛. 베리 스트롱이라고 했고요. 단맛은 어떠냐? 단맛이 있긴 한데 단맛은 그렇게 이렇게 볼드하지 않아요. 미디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쓴맛이 확실히 도드라지는, 입에서 쓴맛이 확실히 남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풀바디고 뭐 텍스처도 리치하지만 하지만 끝에는 조금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마시기 쉽냐?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. 쓴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면 어필이 될 수 있겠지만, 이게 커피의 쓴맛하고 또 다르거든요. 커피의 쓴맛은 80까지도 같지도 않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, 사랑한다 하는 몇몇 특정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맥주가 될 수 있겠지만,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뭐 스타일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드시면 될 것 같고, 그냥 쓴맛 매니아에게 추천하는 그런 맥주이기도 하고, 또 97년에 뭔가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고 싶었던 스톤에서 만든 일종의 기념비적인 맥주, 혹은 스톤을 대표하는 맥주 맥주라고 좀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스톤이 이제 삿포로로 넘어갔기 때문에, 그럼 이 맥주 마시면 안 되나요? 삿포로기 때문에? 그건 아니잖아요. 삿포로 넘어가서 이제 크래프트라고 하는 지위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요. 스톤 맥주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2세대 크래프트로서의 어떤 그런 아우라, 어떤 헤리티지,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는 조금씩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굉장히 실험적인 맥주들, 또 좋은 맥주를 많이 만들었던 브랜드인데, 그래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크래프트라고 하는 철학적인 어떤 배경들, 문화적인 배경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쉽다. 아쉽다. 스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이제 구하실지 모르겠지만, 혹시 있으면 또 스탄의 어떤 철학을 알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.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